트럼프 집권 2기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될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에 월가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특히 1990년대 후반 신경제 증시 하락을 낳았던 루빈 이후에 약 30년 만에 월가를 제대로 하는 인물이 나왔다고 해서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트럼프 집권 2기에서는 시장도 잘 알고 기업도 잘 알고 또 금융도 알고 월가도 잘 아는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해서 우리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3대 지수 오늘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는 좀 자유로워져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홍영표는 그때 방송을 아마 대학생 시절인데요. 예. 이 새벽 방송이 지금 인기를 끈 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새벽 방송의 인기요? 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언제부터죠? 네, 트럼프 정부 1기 때 예. 2017년서부터 이 방송이 제가 자유롭다 하는 것은 예. 그때 미래에셋이 GBK에서 글로벌 브로커리지에서 미국 주식을 굉장히 갔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새벽 방송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그때 GBK 얘기할 때 국내 주식도 제대로 하지 왜 미국 주식을 가느냐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 주식 해라, 미국 주식과 포함되어 있는 타이거 ETF 해라, 이걸 묶은 연금과 퇴직해라 이런 쪽인데 예. 너무 방송 시간이 짧아서 그때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미래에셋의 그 체경주를 네이버에 두들기면 GBK, 타이거 ETF 이걸 다 알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는 미래에셋에 저도 직관적으로 간접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오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의 그 미국 주식을 하고 그다음에 타이거 ETF를 하고 그리고 그걸 묶은 연기금 하면 어제부터 한국경제신문이 사실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 한국의 주식을 했을 때 미국 주식을 할 때 얼만큼 큰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때 당시는 오해를 받았지만 그때 제대로 이 새벽 방송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여러분한테 가이드를 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한테 왜 얘기를 하냐면 예. 그만큼 글로벌 추세를 잘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최근에 우리 현승인 대표께서 와우 글로벌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추세를 밟아서 이 그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작되고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니까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미국 주식 좋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때는 소위 신주권 국제질서라는 건 뭐냐 이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에 하나의 국가가 된 상태에서 강남 지역이 예. 사실 미국이다. 그러면 기업도 들어온다 미국으로. 예. 그다음에 노동도 들어온다. 그리고 돈도 들어온다. 근데 예. 미국은 넘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 정부에서는 양질만 들어와라. 그래서 양질의 노동만 들어와라. 양질의 자본만 들어와라. 예. 양질의 기업만 들어와라. 미국 증시가 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의 전통인 스트롱 아메리카 스트롱 달러를 그런 각도로 실현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트리플 프렌드리 파리스라는 것은 자막이 돌아가긴 했습니다는 사실 친월가, 친기업, 친증시적이요. 그런 과정에서 어제 임명됐던 벤센트는 예. 아주 적임자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예. 그래서 오늘도 미국 증시가 환호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 기술적 지표에서 보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예. 근데 오늘도 다우존스 지수, 특히 러셀 지수가 가장 많이 그렇죠. 올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야대니 같은 경우에는 광란의 20년이 재현될 것이다. 4년 후에 S&P 지수가 만에 도달할 거다. 오늘 뭐 내년에 7천 도달한다는 얘기가 예, 나온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아까 캐서. 예. 근데 4년 후에 만이면 내년에 7천선 도달하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만큼 미국 증시가 하는 각도에서 미국의 양질의 자금, 양질의 노동, 양질의 기업하면 예. 스트롱 아메리카, 스트롱 달러는 이렇게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이게 트럼프의 집권 2기의 구상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당선 직후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트럼피피케이션, 트럼프와 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트럼프와 지수로 유망 섹터를 그때 당시에 진단했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한 20일 지났어요. 예. 트럼프 당선 직후에 새로운 개념에서 한국경제TV가 트럼피케이션 인덱스라 해서 TI 예. 지수를 했죠. 그 지수에도 추천된 내용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예. 바랍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일단은 3대 지수에서 러셀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막 그대로 가져오시네요. 러셀과 예. 다우와 나스닥입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러셀 지수 2% 올라가고 그렇죠. 다우 지수 1% 정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러셀 지수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보면 결국 이 TI 지수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러셀 지수 그러니까 보호주의를 치니까 중소기업들이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자막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막도 그렇게 보여주시면 러셀 지수,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로 오늘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에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망 투자국에서는 트럼프, 친트럼프 국가들이 간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한 8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휴전 얘기가 나와서 이스라엘 증시 좋습니다. 이런 각도거든요. 그리고 유망 섹터는 뭐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이걸 예. 세부적으로 종목별로 보면 테슬라, 비트코인 뭐 가장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는 사실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 40% 예, 이상 올라갔죠. 맞습니다. 오늘은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3분기 실적 발표에 엔비디아의 젠수랑은 좀 외면돼 있다. 그렇죠. 근데 오늘도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막이 좀 안 들어가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자꾸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는 자, 엔비디아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엔비디아 주가 모습을 김천 PD께서 한번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 발표 위에 자꾸 전문가들이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이 좋다. 어닝 서프라이기 때문에 조만간 올라간다 하는데 이 엔비디아는 기대폭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죠. 예. 젠스랑 기대폭을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데 사실 그런 전문가들이 어닝 서프라이 조만간 엔비디아가 올라갑니다 하는 시각과 달리 이 방송을 통해서 기대폭을 뛰어넘어야 된다. 예. 근데 3분기 실적 발표에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아직 이렇게 예. 시청자님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4% 4% 넘게 떨어졌죠? 애플 엔비디아 오늘은 지금 4% 넘게 엔비디아가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도 예.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예. 테슬라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그렇게 때문에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표상인데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트럼피피케이션 인덱스 TI 가지고 미국의 그 증시 집권이익이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가 주도 면밀하게 집권 2기 내각 구성을 거의 다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 단연 화제는 트럼프 집권 2기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될 베센트 재무장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월가에서 지명할 만에 환영을 하죠. 주가가 예. 다우존스 지수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렇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환영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베센트는 2기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에서 스콧 베센트를 임명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 경제 컨트롤을 한 제닛 앨런과 좀 비교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트럼프는 연준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파월을 싫어합니다. 예. 그러면 바이든 정부의 제닛 앨런 컨트롤 타워는 파월과 공조, 예. 페드와 공조, 재무부 간의 공조 이걸 모색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소한 페드가 교체하거나 예. 파월이 교체하거나 페드에 대해서 개편이 되지 않을 때는 맨센트가 위주로 집권 2기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는 여기에 다 집중된다. 그것이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여기에 집중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파월 의장이 조기에 사임하거나 아니면 2026년 5월 달에 이렇게 해서 자기의 구미에 맞는 페드 의장으로 되면 그때는 통화정책은 페드에 재정정책은 사실 재무부에 되겠습니다는 그 사이 임시방편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벤센트가 집중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벤센트는 공화당 정통대로 스트롱 달러 그 다음에 미국의
스트롱 아메리카의 트럼프의 야망을 잘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주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스트롱 아메리카, 스트롱 달러면 세계 자금들이 전부 미국 쪽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기업도 양질의 기업이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양질의 노동력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미국 경제가 강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스트롱 아메리카, 스트롱 달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자, 오랜만에 월가에서는 월가를 잘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얼만큼 되냐 하면 사실 그 미국의 월가에서 월가를 잘하는 사람이 재무장관에 와서 미국 정치가 화랑을 보인 게 1990년대 후반에 신경제 월가 랠리를 창출했던 로버트 루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월가의 생기를 잘 알면데 그 이후에 재무장관이 전부 학자라든가 정치색을 띄어가지고 시장에 멀어지는 월가에 멀어지는 사람이 임명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맨센트 같은 경우는 프리어드를 했습니까? 그리고 가장 투기 자금이다 할 수 없지만은 투기 자금과 같은 활발한 자금의 돈의 색성을 잘 알고 있는 그의 그런 그 펀드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월가에서 대단히 30년 만에 월가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월가의 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앞으로 뭐냐 이제 페드 얘기, 그 다음에 파월 얘기 이거는 뒷전에 물러갈 거로 봅니다. 2026년 5월 이전에 파월의 페드와 불만, 트럼프와 페드와 불만, 파월과 트럼프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사실 벤센트 중심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기 때문에 너무 페드 위주로, 너무 페드 인사 중심으로, 파월 위주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읽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벤센트 임명 이후에 월가에서 나오는 시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파월과 페드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건 앞으로는 벤센트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시청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월가를 잘하는 사람이 나왔다. 30년 만에라는 수식어까지 붙여주셨는데 벤센트 입장에서는 최고의 극찬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벤센트의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경제를 존중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시장 경제, 작은 정부 이런 얘기하는데요. 예. 자, 트럼프는 기업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와 거의 양두 정치를 한다 하는 머스크 같은 것도 기업가입니다. 예. 벤센트는 월가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도 알고 그 다음에 금융도 알고 시장도 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효율위원회고 트럼프가 제일 먼저 이걸 구상했죠. 예. 그 정부의 중앙정부 힘이 너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수가 너무 힘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들 일회이죠. 쓸데없는 규제를 만들죠. 쓸데없는 규제를 만드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이 드는 거죠. 예. 또 월가는 규제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해체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효율위원회가 일론 머스크로 수장이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스몰 가버먼트. 그러면 스몰 가버먼트 하려면 정부가 축소해야 되지. 연방정부가 축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 경제로 돌려놓고 규제를 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금은 낮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요. 또 최상목 이렇게 부총리라든가 이창용 중앙은행 총재도 좀 들어야 되는데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의혹을 고치려면 어쩌면요. 결국 소득세 폐지라든가 법인세에서 세제를 감면시켜야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번엔 고령 때문에 집권 2기에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때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됐죠. 아서 레퍼커브가 그렇죠. 과거 레이건 정부 시절에 공화당 정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레퍼 곡선이 다시 이렇게 돼서 이건 감세를 통해서 경제를 부양시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가 폐지할 때는 경제력이 고칠 수밖에 없죠. 그냥 한국경제TV에서 월급을 그렇게 썩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세금을 좀 확 감면해주면 내가 들어오는 소나기의 소득은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유가 생기면서 의욕도 고취되겠죠. 그렇죠. 의욕도 그렇죠. 한국경제TV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세금의 경기와 증시 부양 효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예. 그래서 뭐냐. 맨센트는 기업가가 주체된 시장 경제가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입장을 내봅니다. 예. 이 한국경제신문의 이렇게 사시가 시장 경제, 기업을 중시해라 하는 건데요. 바로 벤센트가 그와 같은 데서 한국경제신문의 사시와
딱 맞는 사람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기업도 하나오고 월가도 하나오고 다 화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주가는 뭐냐? 당선위에 많이 올라갔습니다는 기술적별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장 경제만으로 잘 돌아간다면 국가가 간섭할 이유가 없겠죠. 자, 베센트가 앞으로 추진하게 될 정책들, 중국과 만약에 비교한다고 하면은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벤센트는 중국을 원래부터 싫어합니다. 예. 네, 정책적 측면에서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한다면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시장 경제를 간섭하는 국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중국이 되겠죠. 그렇죠. 시청자는 굳이 중국 경제 얘기하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 경제 자막을 통해서 이런 상태입니다. 예. 이런 상태고 두 번째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구조병에 있어서는 나중에 오중거를 겪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고임금, 고땅값, 그다음에 고세율, 그렇죠. 고간섭 이런 쪽에 나오는 거죠. 이런 예. 그 5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구조병에 있는 거죠. 여기에 뭐 대외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 문제가 있고 이번에 정부 진영은 아까 그 이상원 특파원께서 예. 트럼프의 미국과의 중재 역할이 되지 않았냐 하는데 머스크 예, 얘기하면서 그렇죠. 머스크가 예. 등장하는데 조금은 최근에 있어서는 머스크 입장도 정부 수장위원회에 이렇게 돼서 예. 상당히 좀 역할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걸 분위기가 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트럼프의 내각은 중국의 강경농자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벤센트도 사실은 금융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중국에 대해서는 가장 간섭하고 중국에 대해 투자 규모가 가장 적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 본인이 시장 경제 원리라 한다면 지금 중국 경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경제 20차 공산당대 이게 2022년 10월 달이는데요. 예.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증시와 경기 부양책이 무려 30차례나 넘었습니다. 자, 30차례가 넘는 때 되면 간섭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국가가 우월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재 중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모든 걸 간정할 수 있다 하는 측면이죠. 그러면 벤센트 입장에서는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업가 입장에서 저렇게 때 되면 간섭해? 그러면 트럼프는 기업가고 벤센트는 시장 경제 올리고 가장 싫어하겠죠. 그래서 예. 중국을 또 다르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트럼프 집권 2기의 권력 다툼에서 보면 중국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관계력이 높은 사람이 그래도 머스크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 머스크가 추천했던 재무장관이라든가 이러려면 친강경 중국으로 가는 데는 이렇게 사실 그 압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냐 일론 머스크가 밀지 않았던 벤센트를 재무장관에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부터 머스크가 권력 다툼에서 뒷전에 물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트럼프가 대중 강경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으로 내각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분위기를 감지해서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 좀 중개 사업권이 있기 때문에 내 이익것 때문에 중재 역할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예. 사실 트럼프 쪽으로 기업은 여당이 뭐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여당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지가 않았었죠. 그런 면에서도 이 베센트도 예년의 정책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네. 집권 1기랑 예. 코로나도 맞물리면서 바이든 정부 정부를 맞았습니다는 사실 비상시를 지역으로는 미국은 경기 부양책이라는 얘기를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시장의 입장들 데이터 디펜던스로서 금리 인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경기 부양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산당의 대로 이렇게 되는데요. 2022년 10월 이후에 이렇게 보면 미국은 증시라든가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시장 경제 원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 미국을 이끄는 제닛 앨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이건 신고전주의 이론도 활용하는 겁니다. 신고전주의라 하면 예.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 국면이 일때는 케인즈주의 국가 간섭주의가 되지만 비상 국면이 아닐 때는 시장의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재정 적자는 국가 채무는 예. 그렇게 무시하지 문제가 없다는 시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결점이 있으니까 재정 적자를 보완했던 점이 벤센트와 차이가 있는 점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미국이 시장 경제를 중시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트럼프는 기업가입니다. 근데 일기 때 가장 인사 중에서 잘못된 사람이 뭐냐면 페드 의장입니다. 파월. 그러니까 예. 페드 의장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파월이 되겠죠. 예. 근데 2014년서부터 페드 의장으로서 가장 여성 의장인 제닛 옐런이 가장 역대 의장 중에서는 가장 평가가 좋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색채를 내기 위해서 연임하는 관행을 깨고 파월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파월과 지금은 가장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권이기 때 인사정책의 실패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뼈저리게 느끼는 게 제닛 옐런을 만약에 페드 의장으로 파월 대신 앉았다면 예. 지금의 또 다른 고민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집권 2기에는 계속해서 자막이 좀 돌아가서 좀 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막이 돌아가야 될 건데요. 자꾸 안 들어가네요. 자막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트럼프 때 아쉬웠던 제닛 옐런 어떨 것이냐. 한때는 재무장관 유임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엔 벤센트니까 자 2026년 5월 달에 파월이 사실 임기를 하고 교체한다면 누가 될 것이냐. 예. 어떤 형태든 페드 의장이든 어떤 형태든 제닛 옐런은 트럼프 2기 때 이렇게 다시 여러 각도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만만찮게 제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 관계가 복잡하네요. 파월에서 이제 옐런에서 파월로 교체됐었는데 다시 파월에서 옐런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네. 자,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와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가 지난 9월 24일 이후에 이 중국의 거듭된 실수와 비교해서 제닛 옐런 장관의 대처를 훌륭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이런 뒷소문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그때 당시에 두 가지 불만사항이 있었죠. 예. 중국이 적대하는데 오락가락했던 정책. 그렇죠. 위안화가지고 시간이 관계상 그건 좀 자막으로 절대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빚것을 금리 인하 불가했는데 빚것을 단행했던 페드와 파월에 대해서 두 가지 불만사항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닛 옐런은 시장 경제 원리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에서는 무책임적인 시각이라 하지만 제3자 방관 입장에서 자 이럴 때일수록 놔두자 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입장과 거의 맞아떨어지죠. 예. 근데 중국은 9월 24일 이후에 지금까지 재정이든 통화정책이든 이 짧은 순간에 7차례, 공산당 달치를 치면 30차례지만 9월 24일에 불과 2개월 만에 7차례 국가 간섭지를 취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라든가 그 다음에 베센트 입장에서는 중국을 적대시하는 또 다른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베센트 입장에서는 국가를 간섭해서 어려울 때마다 위기의 본질을 접근하지 않고 자꾸 캠플 주사 하면 그러면 시장 경제 효율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 경기라든가 정신은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보는 시각이 많은 우리라도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집권이기에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가 된 베센트. 자, 경제정책 운용 방식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경제 국가 간섭주의입니다. 툭하면 대통령 입에서 환율까지 얘기 나옵니다.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시작이다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예. 조선일보 일변톱에 경제 강료들이 안 보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대기업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됩니다. 쓸데없이 간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 주체들은 모두가 잘 살고자 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메이션 보면 그걸 잘 가도록 하면 경제 잘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경제가 지금 잘 나가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사실 우리도 인재를 중시하되 시장을 인재가 마음대로 뛰어나게 하려면 규제 완화,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중시할 수밖에 없죠. 예. 너무 간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향만 달리 가면 그것만 조율해 주면 됩니다. 경제 강요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럼 우리 경제 살아납니다. 네. 경제 강요들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성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